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신 부분에 대해서 정답 해설하고요. 작년에 그 CQI를 뒤져보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시험에 대한 그 답안이라든가 피드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학생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서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제 학업에. 여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하여튼 그 중간고사 잘 보셨는데 보신 내용에 대해서 또 피드백 해드리는 그러니까 정답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또 교과과정 이번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중간고사도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아무리 쉽게 내도 다들 부담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는 뭐 이런 중간고사 내면서도 최대한 쉽게 내야지 쉽게 내야지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런 내용만큼은 이 과정에서 꼭 알았으면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이런 부분은 꼭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시험들을 다들 잘 보셨어요. 보니까 평균 적어도 B뿔 이상은 다 되시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험 그 결과는 여러분들 아마 지금 그 이 클래스에 들어가 보시면 몇 점을 받았는지 아마 공개가 돼 있을 겁니다. 이번 달 말까지 30일까지 4월 30일까지 공개가 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답안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주로 이쪽 창의력과 혁신에 대한 거는요. 그 객관식 문제는 트리즈, 트리즈 기법에서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만들어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줄긋기 문제였어요. 줄긋기 문제. 그래서 한번 보죠. 도시의 밤에 빛나는 네온 사인은 트리즈의 뭐? 예, 뭐예요? 예, 상전이 맞죠? 이거 여기 보면 딱 나오잖아요. 어디? 상전이가 어딨나? 제가 이거 어떻게 찾으라 그랬죠? 이렇게 제껴보면 나온다 그랬죠? 상전이, 상전이, 상전이 어딨나? 띡, 띡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뒤져만 봐도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음, 자, 여기 있네 여기. 보세요. 상전이 맞죠? 예, 이게 주로 네온 사인 여기 적혀 있네요. 네온 사인. 네온 사인이 상전이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온 사인은 그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런 상전이 그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네온 사인이다. 그래서 답은 상전이라고 적었으면 답이 되고요. 뭐 상전이를 상전이 현상 뭐 이렇게 적어도 다 답으로 인정해 드렸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요번에 이거 해보니까 주관식은요. 예, 제가 한 번씩 다시 채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점수가 좀 이상하거나 그러면 저한테 문의를 주실 필요는 있어요. 예, 꼭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전이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이디어 개발 유형 중에서 특정 고객층에 사용되던 상품을 다른 고객층으로 확대.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 개발 방법 중에 하나였죠. 예를 들면 유아가 사용하던 거를 여성층이 사용하게 하거나, 그쵸? 유아가 사용하던 거를 늙은 시니어층이 사용하게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고객이 확장되면서 제품이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랬죠? 예, 확장 전략입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예, 여기 있죠. 쭉 올려보면 두 번,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요 생리대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확장, 익스텐션 버전입니다.
자, 세 번째, 트리즈 개발 기법 중 사전 조치. 사전 조치가 뭐예요? 예, 주사 놓을 때 딱 한 대 때리고 놓거나 이런 걸 사전 조치라고 그러죠. 이런 사례를 하나만 좀 기재하시오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한마디로 진짜 사전 조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전 조치에서 이렇게 뭐죠? 눈물방울 나올 때 그렇게 뜯을 수 있게 금을 거놓거나 이런 것들 다 사전 조치예요. 그렇죠? 금을 거놓거나 선을 거놓거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워 주셨으면 다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 3번이 그렇고요. 다음 4번. 린 스타트업의 핵심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9가지 요소 중에서 5가지 이상을 나열하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돼요. 그죠? 예, 다 외우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건 이제 3학년, 4학년 때도 계속 나올 건데요. 비즈니스 모델 어디 있어요? 린 스타트업. 저 밑에 있죠? 이거 적어달라는 거였어요. 린 스타트업의 BMC 9블럭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중에 몇 개만 생각나는 거 5개만. 근데 생각나는 게 아니라 교재에 있는 거니까 다 쓰셔도 무방하겠죠. 그죠? 고객 세분화, 그 다음에 고객 관계, 그리고 채널 유통, 그리고 고객 가치 창출, 가치 제한, 그 다음에 핵심 자원, 그리고 핵심 활동, 그 다음에 키 파트너, 예, 그렇죠? 핵심 파트너, 그 다음에 비용 구조, 수익 구조, 수익 흐름 표현할 수 있죠. 이 9가지를 적으라는 거였어요. 이 9가지를. 그래서 이 중에 5가지 이상 적으시면 예, 100점, 3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4학년까지 계속 이걸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BMC 모델 9가지 유형, 9가지 블럭, 9블럭 그러면 뭐뭐뭐다 이거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한 개 한 개의 의미를 또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서 5번 앞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증가할 수요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면 안전한 사업 모델이 됩니다. 그죠? 예. 사업을 시작할 증가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니어층이라든가 아니면 딩크족 또는 혼자 사는 애들 이런 애들 늘어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정적이고 아주 전도유망한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사회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 수요층을 5가지 이상 적으라 그랬죠. 예, 적으라 그랬어요. 그게 뭔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노인이라든가 뭐 전업주부 또 1인 가구 뭐 만원족 프리랜서 글로벌 셀러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죠?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찾아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예, 5가지 이상 기재하신 분들한테는 예, 100점을 줬습니다. 100점을 다 줬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그럼 이제 6번. 예, 컨셉 전개법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 방법을 정의하고 자 컨셉 전개법 이게 뭐예요? 아류 다면 전개라 그러죠? 아류 다면 전개가 무슨 뜻이에요? 예, 어떤 제품을 하나 런칭을 하게 되면 그 제품은 어떻게 돼요?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제품을 써보기 전에는 도대체 이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 여기 보시면 보일까요? 컨셉 전개법 아류 다면 전개라고도 하죠. 예, 여기 나오네요. 컨셉 전개법 뭐예요? 녹차, 금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나
아니면 제품을 어디에 새로운 제품에 무조건 입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녹차라는 이미지는 어때요? 예, 뭔가 건강하고 그리고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예를 들면 금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왠지 럭셔리하고 돈이 들어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컨셉, 약간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이미지,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신제품의 어떤 예, 이미지를 더 빨리 각인시키게 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아류 다면 전개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왜? 여기에 정의를 제가 안 적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서 안 적어드린 거거든요. 자, 이걸 아류 다면 전개법이라 그래요. 어떻게? 기존의 고객층들이 좋아하는 성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 제품의 이런 좋아하는 성상이나 이미지를 첨부시켜서 내 제품의 뭐라고 표현,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빨리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방법. 이게 바로 컨셉 전개법이에요. 아시겠죠? 컨셉 전개법. 그리고 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녹차를 이용해서 녹차 돼지 나와 있네. 녹돈. 그죠? 그 사례를 들라 그런 거잖아요. 또 뭐 있을까요? 음, 녹차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녹차 쌀?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죠. 그러면 쌀이 왠지 그 건강해 보이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금으로 할 수 있는 거. 예. 저는 예전에 맥주에다 금 넣었어요. 그래서 금맥주라 그래서 팔았는데 잘 팔렸습니다. 꿀까지 좀 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넣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사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적어달라는 거였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개발 유형 중에서 서로의 상품을 복합 믹스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부가라 그런다. 예, 이거 전자제품 특히 이 휴대폰에서 뭐 요즘 너무 많이 쓰는 거죠. 이제 휴대폰은 뭐까지 들어가서 DSLR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죠? 부가에서 만들어진 상품 사례를 하나만 기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다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부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쓴 답안은 다 3점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지선다형.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 방법론, 문제 상황에 관한 최선의 결과를 상정하고 그런 결과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모순을 탐색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개발했다면 무조건 트리즈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러시아에서 개발했다 그러면 무조건 트리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이 또 여기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트리즈. 예, 그런 내용이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도 한번 뒤져보시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트리즈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트리즈 비대칭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된 상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비대칭 기법 이게 뭘까요? 한번 볼게요. 비대칭 기법 트레즈의 비대칭 기법이라 비대칭 기법 이런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대칭이어야 되는데 자전거도 대칭이어야 되잖아요. 두 개가. 근데 이렇게 비대칭을 이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제일 유명한 게 요즘 보면 마우스 여기 써있네요. 또 한쪽으로 이렇게 먹물이 고이게 해놨죠. 양쪽이 아니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대칭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제품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도 비대칭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비대칭, 비대칭, 비대칭으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비대칭. 음? 지금 이거 누르면 안 돼. 그럼 평가 점수가 다 나오죠. 안 돼요. 뭐가 있을까요?
비대칭으로 만들어진 제품들. 마우스도 있고요. 그리고 다 대칭인가요? 또 아닌 게 뭐 있을까요? 요즘에 보면 그 자동차의 운전석 시트가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석과 보조석이. 아시겠죠? 그것도 뭐예요? 새로운 비대칭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그리고 그거네. 예. 사지선다용이네. 자전거 맞죠? 게이밍 마우스 맞고 벼루 맞고 바닥 보강 노트북 캐리어. 이건 뭐예요? 예, 이거는 비대칭이 아니고 어디에 해당되죠? 예. 그 부분적인 보완이에요. 예, 특화돼서 보완하는 그것도 트리지 기법에 나옵니다. 예, 그거에 해당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트리지 기법 중 공중부양 균형추를 활용해서 개발한 상품이 아닌 것은 공중부양 그럼 에드벌룬 그 다음에 오뚜기 오뚜기도 균형추 때문에 다시 발락발락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중부양 당연히 자기부상 열차고요. 쇼핑용 카트 이건 뭐에 해당될까요? 포개기에 해당돼요. 포갤 수 있게 해서 더 어떻게 해요? 적재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 상품 중에 하나가 쇼핑용 카트입니다. 예, 그래서 공중부양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넘어갑니다. 다음은 린스타트업의 핵심 업무이자 절차이다 라고 했어요. 린스타트업과 관계없는 것. 일단 실험적 시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예, 린스타트업은 완벽함은 없다 그랬어요. 사업은 완벽한 게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 취지가 그거예요. 일단 만들어서 무슨 걸로? MVP,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기능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라? 실험적으로 팔아봐라. 예, 실험적으로 팔아봐라. 그랬을 때 또 팔기만 하면 안 되죠. 뭘 받아야 돼요? 고객의 피드백을 꼭 들어라. 예, 고객의 피드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고칠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고쳐서 또 내놔라. 이걸 계속 반복을 하라는 거죠. 반복을. 그게 린스타트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핵심이 뭐다? 예, 소비자의 피드백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적 시도 들어가야 되고 피드백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뭘 짠다?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MVP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차별화 요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차별화 요소는. 예. 본원적인 어떤 그 경영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사업 모델의 가치 제한 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차별화는. 그것도 세부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별화는 예, 어떻게 사업 모델의 핵심 요소지 이 사업 모델의 세분화된 요소지 거꾸로 린 스타트업의 핵심 업무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몇 번? 그래서 3번. 예, 그 다음에 다음은 기존 사업 계획이 예, 창업자에게 맞지 않는 주요 내용들이다 그랬어요. 관련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시오. 예, 기존 사업 계획이 창업자에게 맞지 않는 거. 왜요?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만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창업자는 예, 이거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예,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 그렇죠. 실험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계적 분석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허구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거는 예측일 뿐이다. 그렇죠. 예측이죠. 그리고 5년간 매출액 말도 안 되죠.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해요? 예. 창업자는 기존 대기업이나 경쟁업체보다 기회를 파악할 능력이 적다? 아니에요. 그러면 린스타트업 못해요. 린스타트업이란 뜻은 뭐냐면 창업자는 기존 세력들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가 출발하는 전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은 경험을 해봤고 뭘 해봤기 때문에 예,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창업자는 기존 경쟁자들과 다르게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때요? 네, 새로운 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는
기존 대기업이나 경쟁업체보다 어때요? 기회를 파악할 능력이 많다지 적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5번 리스크에 따른 해결책은 언제나 완벽할 수 없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4번에 창업자는 기존 대기업이나 경쟁업체보다 기회를 파악할 능력이 적다. 이게 틀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3번. 요즘 고속도로에 보면 도로마다 하이패스 구간에는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거져 있죠. 그래서 파란색은 뭐 하이패스 구간, 빨간색은 뭐 유료 톨게이트 구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트리지의 40가지 기법 중에 무엇을 이용한 거예요? 맞습니다. 색깔 변화예요. 색깔 변화. 그러니까 색깔을 이용해서 예, 사전에 인지를 하게 해준 거죠. 예, 그래서 요거 답은 색깔 변화. 예, 어디 있어요?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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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여기 있다. 예, 색깔을 이용해서 뭔가 제품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있죠.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렇게 딱 해놓고 요거는 뭐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 요거는 빨간 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 꽂는 것도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색깔 변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3문제 중에 30점을 다 맞으신 분도 있어요. 많아요. 예, 그리고 하나 틀리신 분들 대부분, 두 개 틀리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개인별 점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금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 답을 제가 채점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주관식은.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거나 점수가 이상하면 아니면 전화 한번 주세요. 이럴 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그렇죠? 전화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30점짜리 평가 기준이 30점짜리 되는 시험 문제 풀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어려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험을 보신 분 중에서 잠깐만 제가 꺼놨다가 좀 이따 이거 확인한 다음에 또 하나 전달할 사항이 있어요. 잠시만 제가 끄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열어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혹시 이 시험에서 구제해 드릴 분이 없는가 좀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온라인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 이 시험 응시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험을 들어가면은 바로 보고 끝내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시험 보다 갑자기 바쁜 일 생기면 그 일하고 와봤더니 시험이 끝나 있었대. 그래서 지금 한 두세 분 정도를 제가 구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시험을 그런 분들이 원하시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아마 문자를 드릴 수도 있거나 전화를 개인적으로 드릴 텐데요. 시간을 좀 세 분이 정하셔가지고 세 분이에요. 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출하는지도 모르고 예, 반일 나가시고 또 자기 일 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처음이니까 시험을 제가 다시 한번 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다시 낼 수도 있고요. 예, 동일하게 내게 되면 조금 감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시험 한번 다시 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다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세 분이서 합의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분을 카톡방에 뭉쳐 놓을게요. 그렇게 할까요? 여하튼 곧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점수 관련된 거 관리를 좀 이제 하셔야 되고 벌써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으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창의력과 역시는 중간고사 30점 그리고 기말고사 30점 개별과제 30점 그리고 출석 10점 이건 이제 무조건 드리는 거고요. 예,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이렇게 해서 90점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과제예요. 그래서 과제를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제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 하나 만들라는 겁니다. 요거 어떤 건지 볼까요? 왜 안 나와? 빨리 나와라. ERRC 전략이에요. ERRC 전략. ERRC 전략. 아시겠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문자도 하고. 네,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봐 드릴게요.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 블루오션 전략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뭔가요? 쭉 내려보면 요 ERRC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건데요. 그 ERRC라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 eliminate, erase, 없애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업계에서 과도하게 필요도 없는데 이 서비스는 필요도 없는데 과도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래서 비용을 낭비하는 이런 서비스가 없는가, 그걸 찾아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감소. 업계에서 이거는 고객이 그렇게 바라지는 않지만 있으면 좋은 거, 그 정도의 어떤 가치인데 이거를 굳이 경쟁을 시켜서 하려는 그런 어떤 그 서비스 내용이나 팩터가 있으면 줄이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인데 서비스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적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올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 예. 업계에서는 단 한 번도 제공하지 못한 그런 어떤 서비스 요소나 아니면 가치 제공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에 녹여내라는 겁니다.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 요 판에다가, 여기다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는, 예를 드는 거예요. 나는, 어, 땡땡 제품인데, 이 제품,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와인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옐로테일 와인. 와인에 ERC 구성표 해가지고 적었고,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가항공사. 그러니까 제가 저가항공사 비교를 해드렸죠? 위에다가 그럼 산업을 적어. 그리고 저가항공사는 과연 라운지에 가려고만 그 비행기를 탈까요? 비행기는? 항공은? 아니면 좌석을 꼭 사전에 선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탈까요? 이거는 서비스의 개념이지 가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과감하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 비행기를 탈 때 제일 달달달달 떠는 게 뭐다? 예. 나 올라가서 갑자기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나 참 심장병 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왜냐면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긴장감이나 걱정이 더 많지, 이런 좌석 선택을 안 한다? 나 안 해도 돼. 이거랑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공이 꼭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건 뭔지를 찾아봐서 그걸 올리고, 그리고 이거는 필요도 없는데 계속 서비스해 주는 것들은 없애거나 재고를 시키고,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거, 비행기에서 꼭 필요한 거 뭐예요? 빨리죠, 빨리. 근데 빨리인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에서 김포로 와서 부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수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수원에서 KTX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부산까지. 그죠? 근데 빨리 가려는데 비행기가 지는 이유가 뭐예요? 소도시 간에 비행기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소도시 간에 빈번한 비행기 운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셔틀에서 내리면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아니죠.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셔틀을 타고 그 목적하는 대로 아니면 가까운 역까지라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도착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리해서
정리해서 어디다가 예, 여기다가 적어서 제출을 해달라 그 소리예요. 이게 지금 양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식 하나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여기에 올리시면 돼요. 여기다가 과제에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예, 기한 내 제출만 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죽이 되면 안 되겠지만 여튼 올리시기만 하면 점수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 그러면 10점 내외에서 점수를 차등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출 기한이 6월 5일이에요. 6월 5일.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생각해서 잘 만드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힌트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사례들 많이 나오니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런 사례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중간고사 해설하고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해드렸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번 주 강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블루오션 전략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